이란의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중동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란의 핵심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3일 새벽 그 전략 자산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모사드 카이사레의 부대로부터 정확한 미사일 발사대 위치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정확하게 이란의 주요 미사일 기지들을 일제히 타격을 했습니다. 테헤란과 이스파한, 서아제르바이잔 등의 미사일 기지들의 미사일 발사대는 가장 먼저 파괴되었습니다. 전략 자산을 숨기고 이동시키려 했던 이란군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에 나섰던 이란군은 처음에 150발 이상의 미사일을 급히 발사했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목표 설정조차 없이 마구마구 쏟아낸 미사일 대부분은 이스라엘 방어 시스템에 막히거나 정확한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허공으로 흩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마치 복싱 선수가 눈 감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유효타가 극히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란 북동부 마수하트 공항에서 급유 중이던 IL-76 연료 수송 급유기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정확하게 파괴했습니다. 이 같은 급유기 공격은 이란 미사일 부대의 장거리 작전 능력을 사실상 완전히 마비시키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공습 사흘째가 되자 이란 미사일 전략의 가동률은 약 70% 이상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실제 발사 가능한 미사일의 재고량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탄약고와 미사일 창고가 정밀 타격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본 국제 군사 전문가들은 미사일 중심의 전략을 유지해왔던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미사일 전략 자산의 급격한 붕괴로 인해서 최소 수년간 군사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라는 전략적 카드 그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란의 군사적 자존심이었던 미사일 전략 자산은 이스라엘의 정밀하고도 철저한 공격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사일의 몰락은 이란의 몰락이었고 동시에 중동 지역 내 힘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미사일 방어력의 정점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이란이 이번 충돌에서 가진 유일한 희망은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을 통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방어막 앞에서는 완전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언돔은 저고도 방어 체제입니다. 중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드론을 방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위층 중고도 방어 체계로는 데이비드 슬링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중장거리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고도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에로우 체계가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발사한 무기는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폭 드론과 중단거리 미사일은 주로 아이언돔이 담당했습니다. 아이언돔은 고도로 정밀한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미사일의 궤도를 계산하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정확하게 파괴했습니다. 텔아비브와 하이파 시민들은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신속하게 방공호로 대피했지만 도시까지 날아온 이란 미사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고도 방어 체계 에로우가 맡았습니다. 에로우 시스템은 고성능 추적 레이더로 대기권 밖과 대기권 상층부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미리 감지하고 지상 30 내지 100km 상공 대기권 상층부 또는 대기권 밖 100km 이상의 고도에서 최첨단 요격 미사일로 적의 공격 미사일을 정확하게 파괴했습니다. 에로우 체계는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철저하게 무력화시켰고 이란의 전략적 공격 목표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중고도 방어 체계 데이비드 슬링은 이번 전쟁에서 특별히 가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의 특성상 아이언돔과 에로우 두 시스템만으로도 모든 공격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전쟁에서 데이비드 슬링이 침묵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다층적 방어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방어막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92% 이상을 성공적으로 요격했습니다. 아이언돔과 에로우 시스템은 이제 현대 전쟁의 패러다임을 공격 중심에서 방어력 중심으로 완벽하게 전환시키면서 전 세계 군사 전략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군사적 승리만큼이나 효과적인 전략이 상대의 경제적 생명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에서 이란 경제의 심장부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그 타격은 군사 시설보다 더 치명적이었고 파괴 효과는 즉각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테헤란 남부의 사란 정유시설과 사우스 파르스 천연가스 설비를 정밀 타격한 직후에 테헤란 시민들의 일상은 급속하게 무너졌습니다. 정유시설에 있는 핵심 연료 탱크가 폭발했고 수도권에 공급되고 있던 연료가 단 몇 시간 만에 완전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즉시 테헤란 전역의 주유소는 문을 닫게 되었고 연료를 구하려는 차량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서기도 하면서 도시 전체가 케오스에 빠졌습니다. 특히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시설에 대한 타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천연가스 설비가 하루아침에 멈추면서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전력 공급이 끊기고 산업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가스 공급 중단은 공장 가동을 멈추게 했고 병원과 학교 등 핵심 시설들도 비상발전기를 이용한 최소한의 운영만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타격은 곧바로 화폐 가치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이란의 리알화는 15% 이상 급락해버렸고 시민들은 자신들의 예금을 달러로 바꾸기 위해 은행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 불안이 극한에 달하면서 생필품 가격은 급격하게 치솟고 있고 식료품점과 시장마다 생필품을 구하려는 시민들이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의 무능력과 사태 대응 실패를 비판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전기가 없다, 연료를 달라며 분노와 절망감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 시내 곳곳에서 소규모 시위가 시작되었고 거리마다 혁명 수비대 병력이 배치되어 있고 도시 분위기는 완전히 긴박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단 사흘 만에 무너지게 되자 민심은 심각한 불신과 분노로 이어지면서 이란 신정 전체주의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부를 마감합니다. 제3부에서는
이란의 핵 개발의 꿈, 트럼프의 경고, 그리고 북한의 운명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주신 쑥구미님, 가을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